오늘은 백호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백호살, 하얀색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 살이라는 거를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유가 있으면 믿고 이유를 아직 모르겠다 또는 없어 보인다 그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호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살이라는 녀석이 어, 뭐 믿든 안 믿으시든 이렇게 맞춰보시면은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백호살은 대단히 좀 메이저급이 된 그런 살이겠죠.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백호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음, 뭐 일단 첫째는 어플 보시면 밑에 나와 있고요. 둘째는 그 원리를 생각하셔도 쉽게 아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백호살 갑진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백호살이라고 그러면은 그 거기에 해당하는 육친이 어떤 변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뭐라 그럴까요? 저기 비명 행사 또는 이제 사고수 이제 이런 끔찍한 것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좋은 의미로는 내가 대단히 강성하고 그런 기질이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강성하고 그리고 대단히 좀 강한 직업군에서 종사를 한다. 강한 직업. 뭐 강한 직업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 군검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의사 같은 경우도 해당을 하겠죠. 자, 근데 그 적용에 대한 여부는 이 이후에 이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진 백호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형태는요. 그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이제 진토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갑목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진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진토는 대단히 습기가 가득 찬 나무, 저기 나무래. 습기가 가득 찬 토양이죠.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갑목이 좋아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큰 나무인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이 진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진토를 건드리는 기운이 왔을 때 저 진토가 허물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저 이 진토에 해당하는 육친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백호살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을목 같은 경우는요.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토양이 뭐겠습니까? 미토입니다. 자, 같은 작은 토이고요. 을목은 여름을 지향하고 있죠. 실제로 꽃이기 때문에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 토양인 미토 위에 앉아 있으니 을목이 미토를 극하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을목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였죠. 미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막 이러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게 막 이러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미토를 형충파해 요런 것들로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이 미터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잠시만 색깔 좀 바꿀게요. 빨간색 여기 있다. 세 번째는요. 병술백호입니다. 자, 병화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세요. 뜨거운 열기죠. 뜨거운 열기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할게요.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태양이죠. 태양입니다. 열기는 정화로 보는 게 맞고요. 병화는 이제 빛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요. 태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토의 지장간을 살펴보면요. 지장간에 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술토 같은 경우는 이 화의 저장고 같은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건조한 토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약간 화약고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화약고. 그래서 이 화약고를 담아두고 있는 즉 열기의 정점, 화기의 정점인 정화를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건조한 토양이 위에서 이 병화가 화생토를 계속 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뻥 하고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병술백호예요. 병술백호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유를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세요. 그 화약고인 술토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화약을 담아두고 있는 통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열기가 계속 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병화 제가 빛이라고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열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 다음 정축
백호가 있습니다. 얘는 연상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거세요. 정화는 말 그대로 뜨거운 레이저 같은 열기죠.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쏘고 있는 열기죠. 자, 축토는 뭡니까? 매우 얼어붙어 있는 차가운 동토입니다. 이제 연상 한번 해보세요. 매우 뜨거운 열기가 아이스 빙판을 지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쩍쩍하고 금이 가면서 이 동토가 갈라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또 이제 백호살이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무토. 자, 무토 같은 경우는 무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무진, 뭐 괴강, 무진, 백호 뭐 이렇게도 보는데요. 이것도 연상하시기 쉬우세요. 무토가 대단히 건조하고 뜨거운 토양이죠. 근데 밑에 있는 진토는 습토고 조금 축축한 토양이죠. 뭐가 더 힘이 강하겠습니까? 무토가 대단히 단단하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진토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진백호가 성립이 됩니다. 자, 기토는 백호살이 없고요. 경금, 신금도 백호살이 없고요. 그리고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대단히 강한 물이죠. 특히나 옆에 경금 같은 것까지 있으면 대단히 세찬 물이 되어 버리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단단한 제방이 있어. 자, 아무리 단단한 제방이라고 하더라도요, 물이 세차게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에 술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와르르 멘션되면서 무너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술도 백호살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응용하는 게 더욱 쉬우시겠죠.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임수가 또 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개수도 있다. 해수도 있다. 자,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이렇게 물들이 세차게 술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술토에 해당하는 육친 또는 임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 몸도 되니까요. 내가 어떤 큰 사고나 비명 행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축이 있습니다. 개축. 자, 개축은요, 축토, 동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개수는 저희가 보통 비로 표현을 하지만 동토 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러면은 눈이나 정말 세찬 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이 상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아주 차가운 혹한의 동토에 눈보라가 치는 형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축토가 견디지를 못하겠죠. 느끼셨겠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이 백호살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거는 축토 견딜 만한 거 아닌가 같은 동토인데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거세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백호살을 건드리면은 무조건 안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째, 내 사주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 백호살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거를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이치겠죠. 자, 그다음 둘째, 약한 사주이더라도 백호살이 있게 되면요, 기질적으로 마치 강한 사주처럼 보입니다.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질이 강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투지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정말로 우리가 조금 다사다난하고 좀 곡절이 많다 이렇게 보느냐? 일단 첫째,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인데 백호살을 안 그래도 사주 원국에서 형, 충, 파, 해 이렇게 해당 글자를 건드리고 있을 때 그때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육친이 어떤 운에서 그 글자를 건드리고 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색깔 좀 바꾸고요. 어떤 분이 갑, 진, 일주야.
그러면 이제 이 진토는요, 이분한테는 편제에 해당을 합니다. 내가 극하는 건데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편제에 해당을 합니다. 편제는 육친적으로 부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축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술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진축파에 해당을 합니다. 파살이라고도 하죠. 형충 파해 중에 파예요. 그리고 진술충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분 사주가 대단히 신약한 사주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진토를 다시 한번 충을 하거나 파를 하거나 요랬을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운에서 축토가 오거나 또는 진토가 와도 문제가 되겠죠. 진진자형이니까요. 그래서 뭐 운에서 축토가 오거나 술토가 오거나 또는 진토가 오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백호살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그분의 기질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백호살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대단히 신약한 사주이다. 그러면은 넌지시 혼자서 이제 대운, 세운 한번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 한번 해봐 주세요. 대신 내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타인을 위한답시고 안 좋은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공부가 되고 나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임상도 많이 해보고 내 두 눈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안 좋은 얘기는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조금 더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요, 이제 백호살에 대한 더 자세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